자, 그 다음에 108페이지 휴폐업 있죠. 휴폐업은 시험에 나오는데 한 문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내용이 간단한 내용인데 어쨌든 휴업을 하겠다는 말은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가게를 일정 기간 문 닫겠다 그 말이죠. 휴업했다가 휴업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가게 문을 열 수 있어야 되죠. 근데 휴업 사유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휴업 기간 변경도 해야 되고 아예 중개업을 접어버리겠다 폐업할 수 있죠. 누구 마음입니까? 개업공사 임의사항이죠. 그럼 휴업, 폐업, 재개, 변경은 중개업무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이 중개업무가 계약할 수는 아니죠. 그러면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이게 기본이고 앞에서 이건 들어보신 게 개설 등록했죠. 등록한 개업 공인 중개사가 보정 설정 신고했죠. 등록증 교부 받았죠. 인장 등록했죠.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것도 뭐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휴업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사다리 대고 등록증 걸다가 사다리 자빠졌죠. 다쳤다고. 그 병원에 입원해 주 지금. 그 입원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다고. 3개월 초과하면 3개월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 3개월 넘었으면 비교적 장기간이라 보고 이때는 미리 휴업 신고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등록증 다 걸고 있는데 다쳐가지고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사정이 3월 초과이면 3월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것은 뭐와 똑같다? 휴업과 똑같다. 신고해야 한다. 들어보셨죠? 그러면 휴업은 폐업, 재개, 변경은 개업공인중개사 자기 자유의사인데 법에서 신고 의무를 둔 것은 지금처럼 신고 기간이 3월 초과처럼 비교적 장기간이면 관리해야 되니까 미리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휴업 신고한 다음에 재개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신고 의무 때문에 시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휴업 신고해야 한다 나오면 얼마부터요? 3월 초과 때부터. 휴업 신고는 사후에 할 것인가 사전에 할 것인가? 3월 초과는 휴업을 하고 잘 때 미리 합니다. 그러면 3개월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3개월 넘었을 때부터 신고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3개월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 가게 등록증을 얌전히 걸어두고 가게 문 닫으면 다행인데 3개월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 사정이 있어서 가게 문은 닫지만 가게에 걸려있는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3개월 초과하여 휴업할 때는 중개사무소에 게시되어 있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한다. 휴업 신고해야 한다 나오면 확인할 게 3월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등록증 첨부하여 며칠 전까지요? 미리 신고해야 한다. 3월 초과 때부터 신고해야 하는데 휴업할 수 있는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는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여기도 초과 개념 나오고 여기도 초과 개념 나오죠. 초과할 수 없다 그 말은 최대 한 번 휴업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6개월. 기간 제한은 6개월.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얼마 때부터? 3월 초과 신고해야 한다 하고 초과할 수 없는 기간 제한 요걸 구분하시고 여기 자리에 3월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오면 기간을 제한할 때 3월 초과할 수 없다 하면 돼요 안 돼요? 3월 초과할 수 없다 하니까 초과할 수 없는 기간 제한은 얼마?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예외가 있어야 되겠죠. 휴업 신고하는 사유가 군대 입영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징집으로 인한 입영. 요즘 군대가 몇 개월인지 모르겠다. 18개월인가? 18개월 군대 갔다 와야 되겠죠. 그럼 이런 사유가 있으면 18개월 휴업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 가보니까 수술해야 됩니다. 7개월. 질병을 인한 요양도 6개월 초과할 수 있죠. 학교 진행합니다. 취약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런 사유가 있으면 이런 사유는 6개월 초과할 사유니까 이때는 6개월 초과하여 휴업할 수가 있지만 질병, 요양, 징집, 입영, 취약 등의 사유가 없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휴업은 얼마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그러면 개업공인에서 갑이 자기 개인 사정이 있어서 4개월 휴업을 하고 싶으면 3개월 초과죠. 그럼 미리 등록증 첨부에 신고하죠. 그러면 휴업 기간이 당초 신고할 때는 4개월 정도 예상해서 신고했는데 3개월 지나다 보니까 휴업 신고 기간 중이죠.
휴업 사유가 풀어졌다고 하면 더 이상 휴업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그럼 재개할 수 있나 없나요? 있고 휴업 기간이 만료됐는데 추가 연장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신고 기간 중이든지 신고한 기간이 만료되든지 언제든지 자기 가게를 다시 열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죠. 재개하려고 가게 가보니까 등록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 이제 보세요. 재개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고란 말이 되려면 전제가 뭐인가? 2개월 휴업이면 신고해야 하네요. 안 하고 등록증 걸어두고 가게 문 닫고 언제든지 가게 문을 열어도 등록증 걸려있죠. 그럼 재개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3월 초과는 휴업을 신고했다는 전제가 되어야 재개 신고하는 목적이 등록증 찾으러 왔습니다. 그게 재개 신고거든. 그럼 등록증 찾으러 왔습니다. 그 말은 신고를 했다 안 했다고? 휴업 신고한 것이 전제가 되어야 재개 신고가 나오고 신고한 기간을 바꾸러 왔습니다. 그게 되려면 변경 신고 되려면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재개고 변경이에요. 그러면 재개하고자 기간은 휴업 신고 기간 중에도 재개할 수 있고 기간 만료도 재개할 수 있죠. 재개하려고 가보니까 사전에 재개하려고 보니까 등록증이 비어있죠 지금. 그러니까 등록증 찾으러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재개 신고예요. 그러면 재개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휴업 신고할 때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반환해야 되겠네. 며칠 이내에 반환할 것인가.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시간 개념에서 가장 빠른 적시란 개념이 이 항의밖에 없어요. 즉시 등록증을 반환한다. 반환받은 등록증 다시 걸고 중개물을 수행하면 되겠죠. 그런데 당초 4개월 휴업 신고했죠 지금. 했는데 휴업 기간이 만료가 되가는데 가만히 예상해 보니까 4개월 휴업 신고 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재개가 안 되겠어요. 신고 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재개가 안 되겠다 그 말은 휴업 사유가 길어졌다 그 말이죠. 그럼 지금 마음대로 연장 못하니까 신고한 기간을 바꾸러 왔습니다. 연장하러 왔습니다. 그게 변경 신고예요. 그럼 변경하고 난 다음에 미리 신고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3월 초과 휴업 신고도 등록증 첨부하여 미리 신고한다면 더군다나 가게를 아예 접어버리겠다 폐업을 하고자 할 때도 등록증을 첨부해서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이게 다예요. 그럼 비교만 하시면 되겠네. 개념을 휴업 신고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재개고 변경이요. 그럼 여기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죠? 재개나 변경 신고는 휴업 신고한 다음이니까 여기는 등록증 첨부해야 한다고? 재개하고자 할 때 등록증 첨부해야 한다. 변경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하라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휴업 신고, 폐업 신고할 때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 휴업, 폐업 신고서만 가져갈 것이 아니고 등록증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그 말이고 재개, 변경할 때는 신고서만 가져가면 되지 등록증 첨부할 일이 없죠. 그래서 신고 방법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되는 3월 초과 휴업 신고나 폐업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는 없다고. 그 말은 직접 등록관청을 방문해서 제출하고 와야지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데 여기 재개 신고나 변경 신고는 등록증 첨부할 일이 없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서는 법정 서식이 다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가도 되고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런 거 비교하시면 돼. 폐업을 하겠다 말은 전 시간에 폐업 신고하게 되면 등록증 첨부해서 신고했죠. 중개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하면 폐업 신고하면 더 이상 개업 공인인증서가 아니죠. 폐업 신고하면 간판 두겠나요? 간판 철거하겠나요? 간판을 철거해야 돼. 등록증도 첨부하고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폐업 신고하면 더 이상 누가 아닌데 개업 공인인증서 아닌데 폐업 신고 후에도 계속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누가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중개업하니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무등록 중개업이 되겠죠. 무등록 중개업이니까 전 시간에 배우셨듯이 형벌 얼마? 3-3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하여 체결된 거래계약은 뭐? 거래계약은 무효가 아니죠.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민법 문제지 공인중개사법 문제가 아니죠. 야는 보호가 안 되죠. 의뢰인과 약정한 중개 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 배우셨죠? 뭐 여기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3월 초과할 수 없다고 구분하시고 재개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고해야 한다 나오면 휴업 신고한 다음이구나.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면 안 되고 등록증 첨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전자문서가 안 되고 여기는 전자문서가 되고 휴업 기간 중이면 법 위반입니까? 업무 정지 기간 중이면 법 위반에 대한 결격이죠. 휴업은 자기 개인 사정에 있어서 가게 문을 닫고 있죠. 휴업 기간 중이어도 사무소 이전할 수 있겠나 없겠네? 있어요. 휴업 기간 중에도 자기 가게, 자기는 개인 사정에서 영업 못하고 있죠.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하고 공동 사용할 수 있겠나 없겠네? 제한이 없어. 휴업 기간 중에도 폐업할 수 있나 없네요? 폐업하고 다시 등록할 수 있다. 휴업은 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만큼 하는데 여전히 휴업 기간 중이어도 기업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이니까 이중 등록할 수 있겠나요? 이중 소속 같은 건 절대 금지요. 책 보세요. 거기 법제 몇 조입니까? 21조 1항 기업 공인중개사는 3월 초과 휴업 보니까 가로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이다. 등록한 기업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것도 휴업이다 그 말이죠. 그럼 3월 초과요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것도 3월 초과 휴업이니까 미리 신고하라 그 말이겠네. 3월 초과나 휴업을 뒤에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 재개하고자 하는 때 그 사실을 등록관에 신고해야 한다. 뒤에 휴업 기간을 뭐 할 때도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미리 신고한다 그 말이죠. 휴업은 얼마 초과할 수 없다. 2항 6월 초과할 수 없다.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입니다. 밑에 그래서 박스 밑에 휴업 신고 미출하시고 땡땡 등록증 첨부해야 하네요.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죠. 등록증 첨부해야 되니까 뭐가 안 되고 전자문서 신고 X 적어야죠. 휴업 신고할 때는 뒤에 나와 있는데 한번 적어보시라고. 등록증 첨부하여 신고 등록증 첨부 O 더하기 전자문서 신고 X 적어 놓으시고 휴업 신고는 사전 신고 사전 동그라미 3월 초과 휴업을 하고자 둘째 줄 뒤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며칠 전까지 미리 동그라미 3월 초과 하고자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한다. 그죠? 따라서 3월 이하는 3월까지는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2번 개설 등록 후 3월 초과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그죠? 휴업하고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거 그걸 같은 개념으로서 2번을 종종 묻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법인은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가 있죠. 주된 사무소 영업하고 있고 사정이 있는 분사무소만 따로 휴업, 폐업, 재개, 변경할 수도 있다. 이것도 최근 출제 경영을 만들면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은 할 수 있으나 폐업은 할 수 없다. 분사무소를 사정인데 계속 둘 필요는 없죠. 휴업 신고할 수 있고 폐업해서 없앨 수도 있고 재개, 변경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휴업, 폐업, 변경, 재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분사무소별 휴업, 폐업, 재개,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체크하시고 휴업 신고해야 한다 할 때는 3월 초과인데 휴업 기간은 얼마 초과할 수 없다. 6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밑에 부득이한 사유가 기억에 질병, 요양, 징집, 입영, 취약 등의 사유가 있으면 위에 다시 둘째 줄 6월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그죠? 밑에 3번에 기간 변경 및 재개 신고 땡땡 변경, 재개 신고는 휴업 신고하고 반대죠. 등록증 첨부해요. 등록증 첨부 X. 등록증 첨부할 일이 없으니까 더하기 전자문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전자문서 신고 O 그렇게.
등록증 첨부 X 전자문서 신고 됐죠. 재개 밑줄 변경하고자 둘째 줄 미리 신고해야 한다. 다 미리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나 변경 신고는 뭘 첨부할 일이 없다고. 등록증 첨부할 일이 없으니까 전자문서 가능한데 그러나 밑줄 휴업 폐업 신고는 뭘 가져오라고.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3번에 휴업 기간 중에도 재개 신고할 수 있다. 기간 만료가 되어야만 재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개인적인 휴업 사유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대. 주의할 점은 신고한 휴업 기간이 만료되어 업무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신고하고 기간 중에도 재개하려면 미리 신고한다. 뭐 찾아와야 되니까. 등록증 찾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셋째 줄 이 경우 재개 신고받은 등록관 정의 재개 신고하러 간 목적이 등록증 찾으러 왔습니다. 그 말이니까 휴업 신고 시에 반납받은 등록증을 며칠 즉시 괄호 반환해야 한다. 분사무소이면 뭐 신고 필증 즉시 반환해야 되겠죠. 폐업 신고도 휴업 신고 똑같죠. 뭘 첨부할 일이 없어요. 등록증 첨부할 일이 없으니 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니까 전자문서를 할 수가 없다라고 위에 2번에서 체크했죠. 폐업하고자 둘째 줄 등록증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한다. 그죠? 셋째 줄 뒤에 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므로 전자문서 신고 인정되지 않는다. 개업 공인 중에서는 언제든지 폐업할 수 있다. 그런 질문. 내 가게를 언제 접을까는 휴업 기간 중에도 폐업할 수 있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폐업할 수 있어 없어요? 언제든지 폐업할 수 있다는 말은 휴업 기간 중이어도 가능하고 모두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폐업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휴업은 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니까 폐업하고 다시 등록할 수 휴업 기간 중에는 폐업 신고하고 다시 등록할 수 있지만 업무 정지 기간 중이면 결격이죠. 기간 중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폐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지만 업무 정지는 법 위반한 제재 기간이니까 계속 결격이죠. 등록할 수 없다. 그 휴업하고 업무 정지는 이렇게 비교하는. 폐업은 공인할 수 있는데 폐업하고 다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휴업 기간 중이고 업무 정지 기간 중이면 폐업은 가능하지만 다시 등록할 수는 없다. 오늘 제가 업무 정지 2개월 받고 2개월 기간 중이죠. 내일 폐업 신고하고 등록할 수 있다 해버리면 그 다음날 또 등록해버리면 업무 정지 제재 효과가 없으니까 업무 정지는 기간 중이면 폐업은 가능하지만 기간 중이면 결격이니까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폐업하더라도 기간 중에는 계속 결격이죠. 등록도 할 수 없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다른 개업 공인사의 소속 보존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밑줄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죠.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한다. 4번은 공부하신 분들 읽어보시고 폐업 신고한 다음에 다시 중개하려고 재등록했죠. 그럼 언제의 지위를 승계받는다? 폐업 신고 전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6주째 배우시고 3번의 협회 통보 누가? 등록관청이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받았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누가 어디 가서 한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이 한 거 아니야? 그러면 등록관청은 자기 관할 지역 내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각종 신고사항을 모아서 다음 달 실비일까지 어디에 가서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재는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하자는 것은 중개무가 아니죠. 계약할 수 있는 무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 100만 원 이하. 넘기시면 임의적 등록 취소는 6주째 배우시는데 지금 보세요. 업무 정지는 할 수 있죠. 업무 정지는 법에서 업무 정지 기준 기간을 위반행위 유형별 다 법에 정하고 있는데 이분을 범인에서 가중하여 업무 정지할 수 있는데 업무 정지는 최대 몇 개월인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등록관청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업무 정지 때릴 때 최대 몇 개월?
6개월까지만 때린다고. 6개월 초과할 수 없어. 그럼 보세요. 이런 질병 요양, 증지비병, 취약 등의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초과에 휴업할 수 있죠. 이런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업 공인중개사가 지금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 있다고. 6개월 초과하여 휴업하고 있다. 그 말은 7개월 이상 휴업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거 제재가 뭐인가 그 말입니다. 단순하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변경 신고하자는 것은 100만 원 이하밖에 안 돼. 그런데 얼마 동안이나 6개월 초과하는 기간 동안 신고도 없이 휴업하고 있죠. 이 제재는 업무 정지가 최대 몇 개월이라고? 6개월. 6개월 초과야 7개월 이상 휴업하고 있으니까 업무 정지보다는 제재가 더 강해져야지. 그래서 등록 취소해요.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6월 초과 이하 휴업한 경우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됐죠? 그 밑에 업무 정지 기간 중하고 휴업 기간 중 비교되어 있죠. 가능한 것은 폐업은 가능하죠. 휴업 기간 중은 결기간이니까 폐업하고 등록이 가능한데 업무 정지 기간 중이면 폐업만 가능하지 등록 안 된다. 그죠? 이중 소속 다 안 되죠. 사무소 이전은 가능한데 업무 정지 기간 중이면 다른 가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공동 사용을 해서 안 된다 그랬죠. 나머지는 됐어. 밑에 기출지문 분석은 3월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자할 경우 미리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옆에 서식 보니까 서식 제목이 부동산 중개업 밑에 뭐가 붙어 있어요? 분사무소 밑줄. 분사무소도 신고서 서식 보니까 따로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서 제출하여 휴업, 폐업, 재개, 변경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넘기시면 간판 철거가 있어요. 간판 철거. 뭐 최근에 나왔던 것이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 3가지. 간판 철거 대상인 경우는 3가지가 있어요. 특이한 것이 한 개 있습니다. 거기 첫째 줄에 보시면 개업 공인 중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며칠? 지체 없이 자리에 최근에 1개월에서 틀린 집이 나온 적이 있고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돼 있죠. 둘째 줄 끝에 그러나 뭐하고 뭐인 경우에는 업무 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는 철거 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업무 정지 기간이 끝나면 중개업을 해야 되고 휴업 기간 중이든지 만료든지 재개를 할 거니까 철거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3가지. 1번 이전 사실 신고했다. 무고동 100번지에 있다가 101번지로 이전했죠. 그럼 101번지에 중개사무소 영업하고 있네. 종전가게 간판은 철거하라고. 철거 안 하고 그냥 둬버리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중개업을 해도 단속이 안 되니까 철거 대상이 되었고 이전 신고. 두 번째는 뭐예요? 폐업 신고한 때 가게 접었죠. 간판 철거해야 되고. 세 번째 등록 취소 처분 받는데. 그래서 위에서 보신 것처럼 폐업 신고는 철거 대상인데 휴업 신고는 철거 대상이 아니야.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6월 초과하여 휴업 신고하는 경우 6월 초과 휴업 신고할 때 철거해야 한다. 휴업은 무조건 철거 대상 아니에요. 6개월에 업무 정지 받은 경우 철거해요. 3가지만. 철거 의무가 발생되었다면 철거해야 되죠. 철거하지 않으면 밑에 대집행 나왔죠. 누가? 등록관청은 철거하지 않은 경우 어떤 법에 따라서? 대집행법에 따라서 전시간에 위법한 간판 있죠. 위법한 5개 광고물도 철거명할 수 있죠.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법? 대신 사다리차 불러서 집행하겠다. 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5개 광고물은 위법 간판을 설치하게 되면 과태료가 얼마? 100만 원 과태료 부과가 있죠. 여기 간판 철거도 의무죠.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한다. 그런데 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할 수 있다 이 말만 있지 과태료 부과는 없다고. 에? 의무인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야. 이유는 이거겠죠. 사무소 100번째 두었다가 101번째 이전했으면 나는 적법하게 사무소 이전 신고 다 했잖아요. 지금 종전가게 간판은 내가 철거할 필요는 없다고. 그런데 등록관청 입장에서 보면 간판을 철거하지 않고 둬버리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중개업 단속이 안 되니까 관리 차원에서 철거 좀 해달라 그 말이죠. 법상의 표현은 의무지만 그래서 철거하지 않으면 관리 차원에 대집행을 하지만 뭐는 없다고. 폐업 신고해서 나는 간판
부동산 접었다고 지금 등록증 첨부했잖아요. 간판 철거하잖아도 과태료 부과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내 가게 적법하게 등록증 다 반납하고 폐업 신고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 받아서 등록증은 반납했죠. 내가 개업공사 중개만 할 겁니다 하고 신고 등록 취소 받거나 폐업 신고는 그걸로 끝이지. 원칙은 간판까지 철거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니까 관리 차원에서 단속이 안 되니까 철거 좀 해달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의무사항인데 과태료가 없는 것이 이거예요. 최근 시험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시험 나왔어요. 그때 시험은 아닌 자 나오면 제재가 뭐예요? 아닌 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면 과태료 부과가 없죠. 아닌 자이기 때문에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인데 좀 더 난이도 높이려면 다음에 열관사항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 하면 간판 철거하자는 경우 이게 나오면 된다. 타이틀 옆에다가 과태료 부과 X입니다. 과태료 처분 X입니다. 그래서 밑에 기출지문 분석 보니까 휴업 신고는 간판 철거 대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옆에 대표 기출 문제 있죠? 풀었어 이거? (7번) 인장 등록 있죠? 인장 등록 틀린 것. 소속은 업무 개시 전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업무 개시에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맞죠? 전자문서 등록할 수 있다. 인장 등록은 변경 등록은 전자문서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번에 변 7 등록해야죠. 변경 등록도 1번 등록처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법인만 인장 등록할 때 법인 인감을 등록해야 되죠. 상업등기규칙 법인의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죠? 법인만 쓰는 거죠. 4번에 분사무소 나왔네. 분사무소는 두 개 중에 선택할 수 있죠. 상업등기규칙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을 어디 가서 등록해야 한다.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기시면 8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1.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휴업이죠. 3월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맞죠? 법령이 정한 사유, 질병, 요양, 징집, 입영 있죠? 사유를 제외하고는 6월 초과할 수 없다. 맞죠? 법인은 분사무소는 주대인 사무소 별도로 휴업할 수, 폐업할 수, 재개 변경할 수 있다. 틀렸고, 휴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후, 휴업 신고는 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하는 것이지 휴업 개시 후 휴업 종료 전, 그 법에도 없는 표현이죠. 다 지우시고 휴업 신고는 하고자 미리 사전에 신고해야 돼. 그렇게 적으시라고. 변경 신고나 재개 신고는 뭐 한 다음입니까? 휴업 신고한 다음이니까 등록증 첨부할 일이 없죠. 지문은 문제는 쉬우니까 틀린 게 몇 개입니까? 디귿하고 디귿부터 다 틀렸네, 그죠? 자, 그 다음 117페이지 중개계약 밑줄에 보세요. 중개계약은 민법에서 배웁니까?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에서만 배우겠죠.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누구 간 계약?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 계약.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 계약. 옆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있나요? 정보망은 따로 밑줄 하시고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누구만 가입해서 이용해요? 개업공인중개사만 가입해서 이용하니까 개념 정의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 중에서 상호 간 정보 교환 체계. 지금 이제 중개 계약이 나왔다 그 말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자 하는 손님이 가게 왔다 그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중개 업무 시작 아니야. 여기서부터 계약서 쓰고하는 까지 나오겠죠. 여기 중개 업무이면 기본 제재가 뭐예요? 업무 정지가 기본이요. 조금 심하다 싶으면 여기서 등록 취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중개 계약은 밑에 1절 있죠. 1절. 중개 계약 한 문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한 문제가 나오는데 밑에 위에 표 보시듯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띄엄띄엄 안 나온 데도 있죠. 중개 계약은 매년 나왔죠. 그 중개 계약 자체만 해도 두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도 뭐 암기상이 대부분인데 한 문제 나온다 보시면 돼요. 중개 계약은 1절에 중개 계약 있죠. 중개 계약은 밑에 일반 중개 계약 밑줄 하시고 일반 동그라미 넘기시면 119페이지 2번 전속 중개 계약 있죠. 전속 동그라미. 요거 내용이 어디까지인가 하니까 122페이지까지인데 틀을 잡아서 정리하시면 수월해요. 전속 중개 계약, 일반 중개 계약은 시험 나오면 이거는 뭐 맞추셔야 돼. 기본수 보실 때 늘 뭘 체크하시라 그랬어요. 수업 들으시고 교재 보실 때 이해되시는 부분인지 이해가 애매한 부분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체크하셔야죠. 그 후에 복습할 때 이 부분의 문제는 푸시라 그랬죠. 기출문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기출문제 손대면 안 돼요. 이거 5, 6월달 넘기셔야 돼. 그 오후에 공부하실 때 이해도 안 되는데 문제 풀어야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자기 만족 때문에 풀기는 푸는데 헛방 아니야? 읽었는데 이해도 안 돼. 그러면 밑에 해설지 보면 이거네 하고 넘어갈 거 아니야? 꼭 공부한 것처럼 넘어가잖아요. 이거 보시면 안 돼. 만약 이 문제를 풀고 싶다. 모르는 문제를 동영상 다시 돌려가지고 다시 두 번, 세 번 읽고 이해가 되시면 그때 푸시라고. 습관적으로 문제라고 다 푸지 말고 이렇게 푸시라고. 이것도 애매한 부분도 반 이상 알아야 문제 푸는 거지. 한 1, 20% 알겠다. 풀면 안 돼 이거. 공부량이 좀 되면. 그 기출문제 제가 풀어드린 이유가 교재 체크하시고 기출문제 풀을 때 기출문제 지문 안에서 이해 안 되는 지문이 있을 수 있나 없나요? 그건 체크해서 그거만 아니 따로 복습하시든지 체크하시라고. 무조건 체크를 좀 하셔야 돼. 민법하고 민법 요약집 나왔더만요. 민법 요약집이 기본서보다 더 낫습니다. 요약집 꼭 보시고 민법. 자, 중개 계약을 제가 정리해 드리고 교재에 필요한 내용을 짚어봅시다. 일단 중개 계약이란 말 나오면 중개해달라고 들어온 손님이 있다. 그 손님 이름이 중개 의뢰인이 있고 손님이 물건 내놓고 하면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접수 받겠죠.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해드리겠다고? 중개해 드리겠다 승낙하게 되면 부동산에 찾아온 손님인 중개 의뢰인, 매도 중개 의뢰인, 매수 임대 임차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 중개사 간 체결되는 계약 이름이 중개 계약. 중개 계약서에는 누가 도장 찍는다고요? 중개 계약서에는 중개 계약 당사자인 의뢰인하고 개업 공인 중개사만 찍는 것이지 누구는 찍을 일이 없다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찍을 일이 없다. 이거 구분하시고. 그럼 중개 계약은 법에 정하고 있는 중개 계약이 일반 중개 계약이 있고 전속 중개 계약이 있어요. 자, 여기 일반 개념은 앞에 첫 주에 일반법, 특별법 할 때 일반 개념은 일반법 할 때 일반 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일반 개념이야. 그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어 없어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할 때 일반 개념은 어디서 어디까지다 그런 제한이 있어요? 민법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서 일반법이다는 말은 제한이 없이 다 적용되는 법이다. 이게 민법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지역, 모든 행위에 다 적용되는 게 일반 개념이에요. 특별법은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특별히 제한된 물건, 대표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든 물건, 동산, 부동산 다 적용되는 법이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딱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한 임차인 보호처에 있어서 만든 법안이야. 여기 일반 중개계약에서 일반 개념이 있네. 일반 개념은 의뢰인이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하고 있는 의뢰인이 부동산 찾아가서 중개계약하러 가죠. 갈 때 의뢰인이 일반 중개계약하러 간다. 그 말은 부동산 제한이 있다 없다? 없이 불특정 다수의 개업 공인인계사와 체결하는 계약이 뭐다? 일반 중개계약.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죠.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일반 중개계약에 제도적인 단점이 있어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전속 중개계약이에요. 전속적으로 맡기겠다 그 말이네.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의뢰인이 중개계약하러 가는데 전속 중개계약하러 간다 그 말은 다른 부동산에 맡기지 않겠다. 네한테만 맡길게. 특정한 개업 공인인계사 한 사람을 정하여 그 개업 공인인계사에 한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뭐? 전속. 개념 정의를 그대로 각각 물은 거 아니야? 특정한 개업 공인인계사를 정하여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하도록 하는 계약이 뭐다? 전속 중개 계약이다 이렇게 나오고 최근에 다수의 개업 공인인계사와 동일한 내용의 중개 계약은 뭐라 한다? 일반 중개계약. 다수 나면 일반, 특정 나면 전속. 그러면 많이 쓰고 있는 제도인데 어떤 단점이 있어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에서 어떤 규정을 두었는가 이거 비교하시는 게 답입니다. 일단 의뢰인이 아파트 팔고자 하는 매도 중개 의뢰인이 부동산 찾아가죠. 일반 중개 계약하러 간다 그러면 다수한테 맡기러 가는 거 아니야? 소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이면 다 내놓을 수 있는 게 일반 중개 계약이에요. 갑을 병하고 지금 다수하고 일반 중개 계약 했죠. 매도 의뢰인 A 한 사람이 물건 다 내놓고 갔다 그 말입니다. 관행적으로 다 내놓을 때 일일이 갑기업 공인중개사 가서 A가 물건 내놓을 때 중개계약서 쓰고 합니까? 을평 물건 내놓고 할 때 하는 계약인 중개계약서를 일일이 쓴다고? 안 쓰고 소장님 잘 부탁합니다. 잔치집에 갈 때 중개계약하고 간다. 101동 1501호 사실은 아주머니가 소장님 잘 부탁해요 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물건 내놓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소장님은 잘 다녀오십시오 사모님 이게 뭐예요? 중개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죠. 소장 들어가가지고 101동 1501호 적는 거 아니에요.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증거기능 못하죠. 단점이죠. 다수의 개업 공인인계사에게 일을 맡겼는데 매도 의뢰인 A 한 사람은 자기와 중개 계약한 다수의 부동산 개업 공인인계사에게 중개 보수를 다 줍니까? 보수를 다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는 아니죠. 다수한테 풀어놓겠다 그 말은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먼저 계약서 쓰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중개할 수밖에 없고 경쟁 중개에서 가장 먼저 계약서 쓴 한 사람에게만 보수를 드리겠다는 말이지 다수의 개업 공인사 모두에게 보수를 보장해주는 취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수의 개업 공인사 입장에서 보면 내 보수가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니까 법에서 손님을 위해서 다수의 개업 공인사 그 말은 보수를 보장받지 못하는 다수의 개업 공인사에게 법적으로 손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책임 중개를 하라라고 의무를 줄 수 있겠나요 없겠나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중개 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 부동산에 풀어서 여러 부동산에서 일은 동시에 하지만 손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손님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계약서를 써야만 내 보수가 보장되기 때문에 책임 중개는 할 의무가 없고 경쟁적으로 중개를 하다 보니까 계약은 잘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한 사람이면 딱 찍어서 A가 갑기업 공인사 한 사람 딱 찍어서 맡기는 게 뭐예요? 전속한테 맡긴 거하고 일반 중개 계약한 거고 계약은 어디가 잘 이루어져요? 아니 계약의 조건 따지지 말고 이 공부는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현식군한테 맡겼어요. 전속을. 이 사람이 실무 경험이 없어. 혼자서 하고 있고 전속으로.
우리 아파트 앉아 있는 부동산 우리가 다 같이 일을 해. 같은 건이야. 계약서는 어디가 먼저 써요? 일반 중개 계약에 계약서를 빨리 쓰겠지. 다수의 계약 공인인수가 먼저 계약서 쓰려고 막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손님이 물건 내놓을 때 접수할 때 어떻게 물어봐요? 아파트 가격이 얼마입니까? 물어보죠. 요즘에 하도 가격 변동이 심하니까. 그 부동산에서 일반 중개 계약 맡길 때 저한테 전속적으로 맡길 겁니까? 그걸 물어봐요. 다른 데 내놓고 왔으면 다른 데 내놓고 왔다 하면 가격을 쳐버리죠. 갑은 개업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을개업공에서 6개월 되었고 병은 5년 넘은 사람이야. A가 지금 각 부동산 다 물건 내놓는 거 아니야? 갑은 얼마를 받아? 지금 시가가 여기 자이 아파트가 4억이다. 만약에 4억이면 얼마 받아요? 4억이 받겠지. 6개월 된 사람은. 일반 중개 계약은 내가 야들보다 내가 먼저 서야만 내 보수가 정리되기 때문에 쳐버린다. 가격을 4억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렇게 쳐버려요. 제가 1년 전까지는 4억 2천까지 팔았다 쳐놓고 얼마 전에 한 건인데 3억 9,800에 팔았다고. 지금 더 떨어졌다고. 지금 물건 부동산은 천지라고. 3억 9,500에서 최대한 3억 9천 이상에서 최대한 해보겠다 이렇게 해요. 그 야보다 야가 내가 계약서 먼저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전속 중개 계약 혼자 버벅대고 지금 있다 지금. 그죠? 그런데 계약은 이루어지지만 정상 가격 이하로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가격을 쳐서 내가 먼저 계약서 쓸 목적이니까 정상 가격 이하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어디는? 1번은 손님이 보호가 안 되네. 분쟁이 발생돼도 정거기는 못하죠. 여기 일반 중개 계약이에요. 그 나중에 창업하실 때 전속 중개 계약을 손님한테 접수받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일반 중개 계약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비교해서 설명드리시면 돼. 말로 하면 잘 모를 거 아니야. 법제 몇 조 적어가지고 전속 중개 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을 접수받게 되면 부동산에서 이런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등록증이 날아갑니다라고 제재 적어 놓으면 그럼 전속 한번 맡겨봅시다 할 거 아니야. 열심히 뛰다는 데지. 경쟁할 필요가 있나 없나요? 없지. 나한테 맡겼으니까. 그 연습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의 장점은 요 구두 계약의 장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의무. 여기는 보수가 보장이 안 되죠. 경쟁 중개할 뿐이지 적극적인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정상 가격 이하죠. 여기는 니한테만 맡길게 그 말이죠. 보수를 일반 중개 계약한 것보다 보수를 내가 보장해 줄게. 니한테는. 그러니까 법에 정하고 있는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 또 구두 계약을 보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무 두 가지, 총 네 가지 의무가 있다. 누구한테 더 있다고요?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용사에게 네 가지 의무가 더 있다. 여기 틀이요. 그러면 구두 계약을 보완하려면 반드시 뭐 쓰면 돼? 공인중개사법에 정하고 있는 전속 중개 계약서가 있어요. 전속 중개 계약서는 서식이죠. 서식관계 지문이니까 어디 정하고?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이야. 앞에 나왔잖아요. 등록증 교부해야 한다. 어디 정하는? 국토. 자격증 교부해야 한다. 신고필증 교부해야 한다. 서식관계 지문 나오면 다 국토교통부령이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조문이.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하여야 한다는 말은 법에 정한 서식을 반드시 써서 사용하여 법정 서식을 사용하여 계약서 서라 그 말이죠. 작성해야 한다. 뭐 때문에요? 일반 중개 계약의 단점이 이거였으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구두 계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약서 서라고. 계약서 쓰는 이유는 뭐예요? 전속 중개 계약이 성립되려면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 쓰는 거예요. 증거로 남겨두라. 계약서는 항상 뭔 기능밖에 없다고. 증거 기능밖에 없어. 전속 중개 계약도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서명 계약도 계약이다. 그러면 구두 계약도 성립되고 서명 계약도 성립되죠. 중개 계약은 불효식이다. 그러면 불효식. 계약서 써야 되는 이유는 증거로 남겨두라 그런 지시밖에 없지.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니까. 구두 계약도 계약이고 서명 계약도 계약이니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계약은 다 불효식. 요식 불효식 들어보시죠. 방식 관계없이 계약이 성립된다고. 그럼 계약서 쓰니까 증거로 남겨둬야 되겠네. 몇 년? 3년 보존.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 의해야 한다. 3년 보존해야 되는 것은 일반 중개계약의 단점이었던 구두계약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중개계약은 중개의무 출발이죠. 계약알선과 관계있죠. 계약알선 해달라고 의뢰했고 계약알선 해주겠습니다라고 승낙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았다. 보존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 앞으로 지금부터는 작성교부 보존 서명날인 이게 다 중개의무야. 기본 제재가 뭐? 업무정지야. 두 가지는 업무정지요. 보수가 보장되는 만큼 일반보다는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무를 줘도야 하는 불만이 없죠. 그러면 경쟁적으로 얘기는 할 필요는 없죠. 한 사람한테 맡겼으니까. 근데 네가 혼자 하다 보니까 네가 실무 능력이 떨어지면 손님이 팔아달라고 맡긴 기간 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님이 피해 볼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갑 개업 공용에서 딱 한 사람 찍어서 내 아파트 매매권은 다른 부동산 내놓지 않고 네한테만 내놓게. 내가 지금 2달 후에 이사 가야 되니까 2달 내에 팔아줄 수 있나 물어보겠죠. 2달 내에 팔아드리겠다고 접수 받았어요. B라는 사람이 임대인이 왔는데 2달 후에 세입자 나가니까 2달 후에 다른 부동산에 맡기지 않고 네한테만 임대차 중개 맡길게. 2달 내에 세입자 구해줄 수 있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접수 받죠. 그럼 한 사람한테 맡긴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매도 임대인이 전속 중개 계약하면서 내놓은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중개 대상물을 확보한 여기 갑이죠 지금. 갑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확보한 물건을 조사 확인하죠. 확인한 자료 가지고 내가 지금 확보한 물건을 매수할 임차할 사람을 내가 찾아서 혼자 확인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버벅대다 보니까 손님이 맡긴 2달이 훌쩍 지났는데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야는 이사 못 가는 거 아니야. 야는 세입자 못 구해서 공실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손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라 그 말은 네가 혼자 하는데 실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지금 경기가 안 좋으면 혼자 버벅대서 하다 보면 손님이 팔고자 하는 시기에 못 팔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말고 네가 확보한 물건이 있으면 이미 매수인을 확보하고 있는 임차인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겠죠. 여기서는 손님 확보되어 있는데 물건 찾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네가 확보하여 확인한 물건 7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내가 이런 조건의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에 다른 부동산이 볼 수 있도록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정보 공개 의무. 정보를 공개하라 그 말은 내가 가진 물건의 조건이 이렇습니까? 내놓겠습니다. 내놔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놓게 되면 효과는 뭐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물건 찾고에 있는 부동산이 7가지 사항을 맞춰보니까 자기가 찾고 있는 지역이 맞고 가격도 맞아. 그러면 물건 내놓은 사람이 네가 내놓은 물건 내가 매수할 임차할 손님을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우리 둘이 공동 중개하자 될 거 아니야. 그 혼자 하는 것보다 조건이 맞는 두 사람이 공동 중개하는 것이 정보 공개 아니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보 공개는 몇 가지 사항인가? 7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며칠요? 7일 이내 이 부동산이 손님을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때 수단은 2가지입니다.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를 할 수도 있고 또는입니다. 선택하여. 아니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자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일간신문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가 이렇습니다라고 다른 부동산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럼 공개한 정보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공개한 정보는 물건 내놓은 매도 임대인 있죠. 일전에 저한테 내놓은 물건을 법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공개했습니다 하는 내용을 지체 없이 공개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공개해야 한다. 며칠? 7일. 공개한 때 남이 문서 통지해야 한다. 며칠? 지체 없이. 예외가 있습니다. 매도 임대인이 물건 내놨죠 지금. A하고 B가 물건 내놨죠. 내놓으면 네한테만 맡길게 해놓고 내 물건은 다른 부동산에 돌리지 마라. 할 수 있나 없나요?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손님이 물건 내놓으면서 내 물건 내놓지 마라 했으니까 네한테만 맡기겠다. 다른 부동산에 내놓지 마라 했으니까 이때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 비공개 요청이 없다 다음에 공개하라 그 말이죠. 며칠? 7일.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할 때는 며칠 걸리고 7일 걸리고 공개한 내용 통지는 며칠? 지체 없이. 여기 공개사항 7가지를 나중에 암기하셔야 되는데 일단 가격부터 항상 확인하셔야 돼.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계약을 하고 손님들에게 확인 설명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서 쓰고 하겠죠. 이때마다 가격이 이름이 다르죠. 중개 계약부터 확인 설명까지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죠. 이때 가격이 이르면 예정 가격이 예정자 붙어야 돼.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죠. 매매 계약서 쓰겠죠. 임대차 계약서 쓰겠죠. 계약서 쓴다 그 말은 합의가 된 다음에 이때는 예정자 빠지고 거래 금액. 그럼 지금 중개 계약 단계니까 어떤 금액? 예정 금액을 공개하라고. 공개사항 중에서 공시지가도 공개사항이에요. 공시지가도 공개사항인데 모든 계약을 중개할 때 공시지가를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 계약을 중개해달라고 물건 내놓고 가면 상대방이 매수인 입장에서 오면 세금 관계가 있죠. 그럼 공시지가는 공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전속 중개 계약한 목적이 매매가 아니고 임대인이 세입자 구해달라고 임대차 목적물 내놨다고. 그러면 공개할 때 임차인 입장에서 오면 취득세 문제가 있나 없나요? 없지. 그래서 공시지가는 공개를 반드시 할 것은 아니고 원칙은 공개사항이지만 어떤 계약인 때만 임대차 계약을 목적으로 전속 중개 계약한 때 임차인에게는 중요사항이 아니니까 공시지가 한 개만 어떤 계약인 때 임대차인 때 공개해도 되지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한사항을 나중에 붙여야 돼. 그 다음에 공개해 놓고 있으니까 다른 부동산에 연락이 오거나 안 올 수 있죠. 그럼 물건 내놓은 손님은 연락받아야 깝깝하지 않을 거 아니야. 팔릴 것인지 조건을 어떻게 맞춰가고 있는지를 이 사람에게 통지하라고.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하고 2주에 1회 이상은 일전에 문서 통지해 드린 내용대로 물건 내놓고 있으니까 다른 부동산 연락 와서 조건을 이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라고 통지하든지, 물건 내놨는데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으면 연락이 없으면 물건 내놨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라고 얼마? 2주에 1회 이상은 중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또박또박 적어서 뭐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여기 문서 통지가 두 번 나오죠. 문서 통지는 공개한 때 내용 통지는 며칠? 지체 없이. 공개한 다음에 하는 것이 중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처리 상황은 2주에 1회 이상 뭐로? 문서로. 이 네 가지 의무는 누구 의무사항이라고요?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네 가지 의무가 돼 있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네 가지 중에서 계약서 쓰는 겁니까? 보존하는 겁니까? 정보 공개입니까? 중개 업무 처리 상황 통지요. 이게 가장 내용이 많고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은 업무 정지인데 요거 한 개, 전속 중개 계약에서 등록 취소 사유가 이것밖에 없어요. 정보를 아예 7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했다 나오면 이때만 등록 취소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업무 정지. 나중에 좀 이따가 정보 공개사항 요걸 보셔야 돼. 한 개만 더 정리하고 쉬었다 할게요. 저렇게 개업 공인중개사 간 의무사항 차이점 몇 가지? 네 가지가 있다면 중개 계약을 하러 간 의뢰인 간에도 의무사항 차이점이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간 의무사항 차이점 네 가지, 의뢰인 간 의무사항 차이점이 두 가지인데 지금 매도 임대 의뢰인이 물건 내놓으러 가죠. 일반 중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 선택에 쫓아서 전속 중개 계약을 지가 선택하여 체결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일반 중개 계약하러 간 의뢰인, 전속 중개 계약하러 간 의뢰인 간의 의무사항 차이점이 두 가지인데 당연히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에게 두 가지 의무가 돼 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누구 의무가 아니라고? 일반 중개 계약한 의뢰인 의무사항이 아니겠지. 방금 전에 네 가지 의무는 어떤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사항이고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네 가지 의무가 돼 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는 누구 의무사항이 아니다. 일반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 가지인가?
의뢰인이 이미 갑을 병하고 일반 중개 계약했죠. 아니면 한 사람 찍어서 갑하고 전속 중개 계약할 수 있죠. 이미 매도 의뢰인 A가 자기 아파트를 갑을 병에게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미 중개 계약한 개업공인사 이외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만약에 정에게 다시 중개를 의뢰하여 정을 통해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통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거 한 개 하고, 두 번째 이미 갑을 병하고 일반 중개 계약을 하였거나 아니면 갑 특정한 부동산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이미 중개 계약한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소개한 적이 없이 자기가 자기 물건을 교차로나 벼룩생이 광고 내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은 부동산 통해서요 자기가 스스로 발견했어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할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 가지고 의무사항을 비교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매도 의뢰인 A가 이미 일반 중개 계약을 갑을 병하고 다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이외에 정을 통해서 계약할 수 있겠는가? 있다 없다? 제한이 없어요. 어디는 다 내놓고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갑을 병행에 맡겨두고도 일체 부동산 통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광고 내고 찾아온 손님과 계약할 수 제한이 없다고. 일반 중개 계약을 관행치로 많이 하죠. 우스갯소리를 여름에 술 먹고 가고 편의점 앞에 맥주 시키라고 맥주 2캔 먹고 감 지르는 사람 다 저 사람이에요. 일반 중개 계약이에요. 일반 중개 계약은 감 지르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3개월 됐잖아요. 6개월 되고 우리 내년에 겪을 일이요. 창업하면 손님이 물건 여러 개 내놨을 거 아니야? 우리는 열심히 손님 조건을 맞추려고 열심히 뛰어댕기잖아요. 근데 고참이 5년짜리 고참이 언제 계약 서버렸어요. 우리 열심히 지금 뛰어댕기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열심히 뛰어다니냐 우리한테 연락 줘야 안 줘요? 안 줘.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죠. 지가 비록수행 광고 내고 찾아온 사람 계약 쓰고 도망가 이사 가버리면 연락 줘야 안 줘요?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뛰어다니고 있어. 아직까지 계약 쓰는지 모르고 뛰어다니죠. 뛰어다니는데 손님을 근거에 맞춰가지고 전화하니까 사모님 사장님이 손님 맞췄습니다 하니까 뭐라 해요 손님이? 어디서 전화하셨어요? 할 거 아니야. 뭐 이미 끝났으니까 계약은 아이고 물건 판지가 언젠데 이렇게 하고 끊어푼다고. 우리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신발 다 달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편의점 앞에 맥주 먹고 감 지를 수밖에 없지. 여름에 얼굴 벌게가지고 혈압 올리는 사람 다 부동산이나 보시면 돼. 일반 중개계약. 전속은 니한테만 맡길게 다른 부동산 맡기지 않겠다 했죠. 계약을 A가 갑하고 전속 중개 계약 써놓고 을 다른 부동산에게 맡겨서 계약할 수 있겠나요? 계약 위반이 이거 허용되지 않아. 얘는 혈압이 더 올라요. 내한테만 해놨기 때문에. 두 번째, 전속 중개 계약을 갑하고 해놓고도 갑이 소개한 적이 없이 자기가 벼룩생이 광고 내고 찾아온 손님하고 계약할 수 있겠는가?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일체 개업 공인중개사 소개한 적이 없이 자기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겠는가? 있다 없다? 눈치 학상을 보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 특징이 이겁니다. 의뢰인은 일체 부동산 통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다. 거꾸로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에게 허용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하는 것만 허용이 돼요. 요것만 허용된다 그 말은 나머지 요것 빼고는 허용이 안 된다 그 말이네.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해도 계약 위반이죠. 뿐만 아니고 매도 의뢰인이 지금 갑하고 전속 중개 계약했죠. 갑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계약한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소개했어요. 상대방을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 소개했죠. 이미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입해서 안 했어요. 그 말은 자기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 아니죠. A가 갑이 소개한 상대방 B하고 조건을 맞춰보니까 계약 조건이 맞아. 그럼 중개를 해서 소개해준 전속 중개 계약한 갑을 통해서 계약서 쓰고 보수 주면 되잖아요. 조건이 맞으니까 야를 빼고 둘이 어디 갔어요?
둘이 몰래 계약서를 어디 가겠어요? 그 좀 이야기 좀 받아가 좀 해봐. 1, 2월 때는 동구 회센터가 했었거든. 어디 가야 되노? 경주 가자, 경주. 지금 벚꽃이 막 피고 있죠. 경주 가시겠네. 울산에 벚꽃 거리 있습니까? 멀리 갈 필요는 없네. 경주 내려온 사람들, 수도권 있는 사람들 내려온다고. 우리는 요 근처 요 춘지잖아요. 여기도 천변에도 있으면 뭐 물이 막 꽃들이 괜찮네. B를 소개했는데 A가 개업 공인서를 배제하고 둘이 몰래 계약 썼다고. 허용됩니까? 위반이요. 어쨌든 딱 중심 잡으시면 돼.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 의뢰인에게 허용되는 것은 딱 한 개밖에 없더라. 일체 부동산 통하지 않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하는 것만 허용되고 나머지는 일체 허용되지 않더라. 이것도 계약 위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의무사항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전속 중개 계약한 경우에는 의뢰인은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거나 소개로 받았는데 배제하고 계약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까 계약을 위반한 의뢰인은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공인사 갑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 지불 의무가 있다 없다?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는 일반 중개 계약은 허용되죠. 위약금 지불 의무는 없다고. 그럼 이게 문제네. 두 가지는 일반 중개 계약도 가능하고 전속도 가능하죠. 허용되어서 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죠. 위약금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여기 위약금 주는 거 아니겠죠. 그런데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는 있는데 방금 전에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는 몇 가지 의무가 더 있고 네 가지 의무가 더 있고 네 가지 의무 중에서 정보 공개를 인터넷의 망에 올리거나 일간신문에 광고 내려면 비용 들어야 안 들어요?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공개를 반드시 해야 되니까 비용이 발생되게 되어 있다고. 공개한 내용을 팩스로 붙이든지 우편으로 붙이든지 비용 들어야 안 들어요? 여기도 비용 들죠. 그런데 일반 중개 계약은 이런 네 가지 의무가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 비용 발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하는 것은 일반 중개 계약한 의뢰인 전속 다 가능하지만 전속의 경우 계약 위반에 의해서 위약금 주는 것은 아닌데 정보 공개나 문서 통지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있다 없다? 개업 공인회사가 의무를 이행할 때 소요된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 누구만?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는 있어서 위약금은 아닌데 정보 공개나 문서 통지해야 할 의무사항을 이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여기는 소요된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은 소요된 비용 지불 의무도 없다. 그러면 크게 의뢰인은 위약금 지불해야 한다 또는 소요된 비용 지불해야 한다 할 때는 어떤 계약인 때만? 전속인 때만. 그럼 위약금은 얼마 줄 것인가? 소요된 비용 얼마 줄 것인가? 좀 이따 보시면 된다. 네 가지에서 차이점이 있고 두 가지 차이점이 되고 꼭 체크하시라고 쉬었다 하겠습니다.